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 영상은 평소와는 좀 다르게 습식 데칼 사용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지난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당 영상에서 다뤘던 건프라 하이그레이드 고기동형 자쿠 지상용 에그바 전용기는 특징적인 위장 무늬를 습식 데칼로 재현하면서 어마무시한 양의 데칼 작업을 필요로 하는 건프라였는데요. 에그바 전용기보다는 데칼의 양이 적긴 하지만 나머지 기체에도 꽤 많은 양의 데칼이 들어있어서 여러모로 데칼 사용법에 대한 교보제로 적당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아주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준비해보았고요. 사용된 건프라는 지난주에 에그바기와 세트라고도 할 수 있는 하이그레이드 고기동형 자쿠 지상용 셀마 전용기를 사용해보았습니다. 또 이 영상에는 교보제로 사용된 건프라 외에 데칼과 함께 사용되는 여러가지 도구와 재료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물건이나 브랜드들을 포함해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들은 광고, 의뢰나 후원 없이 내돈내산해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임을 밝히면서 오늘의 건프라 썰 습식 데칼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도색을 제외하고도 프라모델의 디테일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들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아마도 스티커와 데칼 등 문자나 마스킹을 프라모델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들이겠습니다. 먼저 프라모델에 사용되는 스티커는 주로 호일실과 테트론실이 있는데요. 디테일한 설명을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접착력이 있는 종이 또는 비닐을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사용 난이도가 가장 낮은 물건이죠. 하지만 스티커는 피막이 두꺼워서 붙인 티가 많이 나고 특히 호일실의 경우에는 마감 제어와도 궁합이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즘은 사용 빈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마스터 그레이드 버전카 예전 제품 등에는 건식 데칼이 들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건식 데칼은 습식과는 달리 물을 사용하지 않고 판박이처럼 문질러서 붙이는 데칼이죠. 물이 필요 없다는 게 나름의 장점이지만 조금이라도 굴곡이 있는 곡면이라면 붙이는 난이도가 무진장 올라가고 숙련도가 낮다면 작업의 실패율이 무척 높아서 이걸 대량으로 작업하다가는 고혈압으로 쓰러지기 딱 좋은 개빡치는 재료이기 때문에 건프라에 이게 들어있는 경우 그냥 사제로 습식 데칼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습식 데칼은 데칼이 붙어있는 종이를 물에 불려 접착력이 있는 데칼을 종이와 분리한 다음 프라모델에 붙여주는 물건입니다. 스티커에 비하면 사용이 번거롭지만 비교적 피막이 얇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도 넓은 데다가 락하게 마감제와도 궁합이 좋기 때문에 작업의 완성도를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습식 데칼을 가장 선호하실 겁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처럼 일부 건프라에는 반다이 정품 데칼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또 별매품인 건담 데칼 등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다이 데칼은 인쇄 퀄리티는 괜찮은 편이지만 데칼치고는 피막이 두껍고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제 데칼을 따로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요즘은 중국제 데칼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판매하긴 하는데 이것들은 품질 면에서 뒤떨어지는 제품들이 좀 있어서 리뷰를 잘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제 데칼 중에서 델피 데칼의 제품들을 가장 선호합니다. 자, 아무튼 습식 데칼은 대지에서 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서 물에 불려준 다음 원하는 위치에 자리를 잡고 물기를 빼서 접착해주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 작업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도구는 핀셋입니다. 일반적으로 핀셋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일자 핀셋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냥 이렇게 생긴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앞쪽에 구부러져 있는 세부리형 핀셋이 사용하기는 더 편리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처럼 끝이 뾰족한 경우에는 아주 작은 데칼을 작업하기에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데칼을 찢어 먹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끝이 약간 뭉툭한 핀셋을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핀셋 중에는 끝부분이 아예 넓고 뭉툭한 이런 물건도 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게 데칼용 핀셋이라는 얘기를 예전에 어디서 주워 들은 적이 있어서 하나 제가 가지고 있긴 한데 끝부분이 너무 넓어서 작은 데칼 작업에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쓸모는 그렇게 크게 없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물그릇입니다. 저는 데칼 물그릇용으로 나와있는 제품을 따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작은 데칼만 작업할 거라면 그냥 도료 접시를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사실 그냥 평평하고 높이가 낮은 그릇이라면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음식을 담는 그릇에 이런 짓을 하다가 걸리면 부엌에 전권을 가지신 분께 얻어맞으실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데칼 전용 그릇을 따로 하나 골라서 쓰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면봉입니다. 물에 불린 데칼에 자리를 잡은 다음 물을 빼내는데 사용되는데요. 아무데나 막 쓰는 싸구려 면봉은 손 부분의 밀도가 낮고 솜털이 막무가내로 뻗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밀한 작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면봉은 모형 작업용으로 나온 미스터 하비 제품이 되겠는데요. 여러가지 굵기와 모양을 가지고 있고 가격도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구입해보시는 것을 추천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또 모형용으로 나와 있는 걸 구입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다이소나 올리브영 등지에서 판매되는 미용 용도로 나온 면봉을 구입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위입니다. 데칼 대지는 보통 잘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직접 잘라 사용해야 하는데요. 물론 제가 주로 사용하는 디자인 나이프 등 칼 종류의 도구로 잘라낼 수도 있겠지만 일일이 칼로 잘라내는 게 생각보다 귀찮고 가위를 쓰는 게 훨씬 간편하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크기의 가위를 사용하면 작은 데칼을 잘라내는 작업이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좁고 짧은 날을 가진 데칼 전용 가위를 사용하면 편리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입 후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긴 한데 데칼 전용 가위는 생각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구입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중에서 저렴한 물건을 찾기 쉬운 눈썹 혹은 코털 전용 가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날이 짧기 때문에 데칼 전용 가위와 비슷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종이를 자르라고 만든 물건은 아닌지라 아무래도 사용감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 자, 다음은 붓입니다. 데칼 붙이는데 붓이 왜 나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면적이 넓은 데칼을 붙일 때 물을 빼는 작업을 면봉 대신 붓으로 쓸어주듯 해주면 기껏 잡아놓은 자리에서 데칼이 움직여버리는 불상사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고 이렇게 생긴 넓적 붓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도색하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국이 남을 것도 아니고 마감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니까 비싼 붓이나 새 붓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마탱이가 가기 직전이 된 이런 붓들을 데칼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칼은 기본적으로 물만 있어도 붙일 수 있지만 보조로 사용되는 마크 소프터와 마크 세터라는 용액이 있습니다. 마크 소프터보다는 마크 세터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데요. 일단 마크 소프터는 데칼을 흐물거리게 만들어서 데칼이 프라모델의 면에 맞는 모양으로 바뀌는데 도움을 주는 연화제입니다. 그리고 마크 세터는 데칼의 접착력을 보조해주는 접착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마크 세터 종류의 대부분의 제품에는 연화제 성분이 약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크 세터만 사용하더라도 데칼이 흐물거리게 되죠. 일반적으로 마크 세터는 데칼을 붙이기 전에 프라모델 면에 바르는 제품이고 마크 소프터는 데칼을 붙인 다음에 데칼 위에 발라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용액들은 연화제 성분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용하면 데칼이 그냥 찢어져 버리기 일쑤라 사용 난이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특히 마크 소프터의 경우에는 성분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고 마크 세터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초보분들이라면 마크 소프터를 쓰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 이 두 가지 용액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용액들은 일부 코팅 건프라의 코팅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값비싼 코팅킷에 간지나는 코팅이 내 눈물과 함께 줄줄 흘러내리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코팅킷에 얘네는 아예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건프라에 데칼을 붙이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사용할 건프라는 한정판으로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고기동형 자쿠 지상용 셀마 전용기입니다. 구성이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다룬 에그바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프라모델 소체에 대해서는 지난주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데칼은 이 제품에 들어있는 반다이 정품 데칼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데칼 사용법을 알아봅시다. 이런 작은 데칼의 경우에는 일단 물에 한번 담가서 데칼이 붙어있는 면에 물방울이 맺히게 해준 다음 티슈나 천에 올려놓고 잠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사이즈가 큰 데칼의 경우에는 물에 잠갔다 빼는 정도로는 불리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한동안 물에 담가두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아무튼 데칼이 불어서 종이와 분리되는 상태가 되면 먼저 붙여줄 위치에 마크 세터를 조금 발라준 다음 데칼의 위치를 잡고 종이를 천천히 잡아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후 면봉을 데칼 위에 굴리듯 물기를 빼고 그대로 말려주면 끝이죠. 크기가 작은 데칼의 경우에는 위치를 잡을 때 그냥 스티커 붙이듯 데칼을 핀셋으로 집어서 붙여도 상관이 없는데 사이즈가 큰 데칼은 공기가 들어가서 기포가 차기 쉽기 때문에 위치를 먼저 잡고 종이를 옆방향으로 빼는 방식의 작업이 추천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데칼을 접으면서 붙여야 하는 부분의 작업 방법을 알아봅시다. 마크 세터를 이용하고 데칼의 위치를 잡는 것까지는 앞에서 보여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면을 접어줘야 하는 데칼을 한 번에 붙이려고 하면 접히는 부분에 공기가 들어가거나 물이 안 빠져서 데칼이 떠버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면 하나를 먼저 붙이고 데칼을 접지 않은 상태에서 물기를 빼서 일단 한번 말려줍니다. 데칼이 어느 정도 말라서 큰 면이 정착이 되고 나면 남아있는 데칼이 붙을 위치에 마크 세터를 발라준 다음 한 부위씩 접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중간에 말리는 타이밍을 좀 주는 건데요. 이 방법은 습식 데칼을 붙이다 보면 여러 군데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 방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데칼을 말리는 동안 다른 부분에 데칼을 붙이면서 여유롭게 작업해 주도록 합시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데칼을 붙인 다음 데칼을
잘라줘야 하는 경우에도 시간 여유를 둬서 데칼을 말린 다음 나이프로 잘라내주면 되겠고요. 잘라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약간 뜨게 되는데 여기에는 마크 세터를 조금 바르고 면봉으로 살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건프라의 데칼 중에서 가장 빡치는 부분이 바로 이 종아리 안쪽 부분의 위장 무늬가 되겠는데요. 사방으로 휘어있는 곡면에 면적이 큰 데칼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예쁘게 붙이기가 극도로 어렵죠. 이런 걸 작업할 때는 일단 마크 세터를 충분히 발라주신 다음 중앙 부분을 위주로 자리를 잡아주면서 물기를 빼내주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면 일단 한번 말려줍니다. 데칼이 움직이지 않을 만큼 몇 분 정도만 말려주시고 떠있는 부분에 마크 세터를 흘려 넣은 다음 데칼을 연화시켜주면서 중앙 부분부터 공기와 물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면적이 넓어서 면봉으로 작업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서 공기를 빼주시는 방법도 꽤 유용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면이 정리가 되면 데칼 위쪽에 마크 소프터를 조금씩 발라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미 마크 세터를 잔뜩 먹어서 연해진 데칼이 찢어지지 않도록 마크 소프터를 사용할 때는 완전 극소량만 사용해 주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데칼 위치에 패널 라인이 있을 때의 작업 방식을 봅시다. 왼쪽 허벅지에 이 빨간 선이 데칼인데 세로로 들어가 있는 패널 라인이 여러 개가 있죠. 이건 아까 보여드린 구멍 뚫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패널 라인 작업 전에 데칼을 완전히 말려주신 다음 나이프를 이용해 패널 라인 부분에 칼집을 내줍니다. 칼집이 들어간 부분에 다시 마크 세터를 조금 바르고 뾰족한 면봉 혹은 세필붓을 이용해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칼을 붙인 부분에 추가로 데칼을 붙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붙인 데칼을 완전히 말리고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져서 또는 작업 중인 부분을 한 방에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에 데칼이 다 마르기 전에 추가 작업을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붙인 데칼이 마르는 동안 다른 부위의 데칼 작업을 하며 여유롭게 작업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매뉴얼대로 데칼 작업을 다 해주고 나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이번에 저는 마감제를 뿌려주지 않을 건데 습식 데칼은 작업 후에 다 말리고 나서도 피막의 강도가 낮아서 잘 벗겨지기 때문에 이 위에 마감제를 뿌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마감제는 락하게 도료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영상에서 지겹게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 마감제 작업은 모든 데칼이 완전히 마른 후에 진행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습기가 찬 상태로 마감제를 뿌려버리면 그대로 백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처치가 아주 곤란해지기 때문이죠. 또 마감제는 보통 광택의 정도에 따라 유광, 반광, 무광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반광 마감제를 선택하시면 마감제를 뿌리지 않은 건프라와 비교적 비슷한 느낌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장식장에 가조립 건프라가 많은데 도색작과 미도색작의 광택 느낌을 깔맞춤을 하고 싶으시다면 반광 마감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마감제에 대해서도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극장판 쿠크르스 도안의 섬의 등장 기체인 고기동형 자쿠 지상용 셀마 전용기를 활용해서 습식 데칼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에그바기에 비하면 작업량이 절반도 안 되는 느낌이긴 했고 그래도 얘 정도면 다시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는 아니긴 했는데요. 문제는 이거랑 똑같은 걸 언젠가 3개 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난이도가 높은 데칼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라 초보분들이 도전하기에는 쉽지 않으시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데칼을 붙이는 노하우들을 실전 경험해 볼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데칼 작업을 좀 해보신 분들이 실습용으로 만들어 보시기엔 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몇 년 전에 서페이서를 다룬 이후 재료 사용법에 대한 영상은 정말 오랜만에 올리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기법들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종종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